자, 판례 정리.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인 소유의 재물을 강취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니까 하나의 강도죄지만 하나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했을 때는 강도죄 여러 개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물론 그 수인을 따로따로 폭행 협박을 했다면 실체적 경합까지 가겠지. 한편 이 사람을 감금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일산 단란주점 사건이죠. 감금이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면 이건 강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이때는 강도상해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3번 이건 총론 때 상상적 경합의 예로서 내가 한번 들어줬죠.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갔다면 특수 강도 상해와 특수 강도, 강도상해죠. 강도상해 011이니까 이때 강도는 단순 강도, 특수 강도 다 포함되는 거죠. 강도상해와 특수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지만 여관에 들어가서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강취한 다음 각 객실로 들어가서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면 그 투숙객 하나당 하나씩 별도의 특수강도가 따로 성립되고 그때는 실경입니다. 4번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한테 폭행 협박을 가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지만 강도가 경찰한테 폭행을 가하면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강도가 경찰한테 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지? 맨 앞에 강도가 경찰한테 상해를 가하면 물론 시험에 나온 거야. 공무집행치상 폭행죄랑 강도죄는 없어지고 강도죄, 공무집행방해, 폭행이 따로 강도가 피해자를 상해를 가했건 경찰을 상해를 가했건 강도 상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경합? 상경. 하나의 상해가 강도 상해도 걸쳐 있고 그 상해를 당한 사람이 경찰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적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에 강도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 그래서 죄수론 설명할 때 설명하지 않았나? 절도가 경찰 폭행한 거, 강도가 경찰 폭행한 거, 강도가 경찰 상해가 한 거. 이 세 개의 죄수 관계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저런 거 틀리면 찌질이 되는 거야. 저런 거 틀리면 용서를 못 받는 거야. 틀려도 될 문제가 있지. 5번 예금 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까지 위조한 다음 은행원한테 제출해서 예금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 4개가 다 실경이에요. 4개가 다 실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수강도 3개죠. 야간 주거 침입 강도, 흉기 강도, 합동 강도입니다. 특히 야간 주거 침입 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특수절도죄에서는 뭐였어요? 손괴까지 해야 특수절도고 그냥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를 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 그런데 강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하면 이게 그냥 특수강도야. 이게 특수강도야. 따라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하거나 합동으로 강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강도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죠. 불법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혹시 행위 불법이 가중된 건가? 결과 불법이 가중된 건가? 행위 불법이지. 어차피 강도하는 건 똑같은데 그 행위가 흉기 등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 불법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문제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놓고 특히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서 야간의 주거 침입 시로 봐야 되느냐, 폭행 협박이 시작된 시점을 봐야 되느냐. 1번은 주거 침입을 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거고, 2번은 세 번째 줄 주거에 침입해서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동정을 살피다가 여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하려 했는데 여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을 그만둔 경우, 이건 강간 미수와 특수강도는 예비고 특수강도는 실행의 착수가 안 됐으니까 특수강도 예비와 강간죄 미수, 강간 미수의 실경으로 인정했고, 1번 판례는 강도를 하러 야간에 주거에 들어갔다가 13살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강간을 해버렸다면 이건 특수강도 강간죄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위에 판례에서는 주거 침입 시에, 두 번째 판례에서는 폭행 협박을 시작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양쪽 판례를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판례 자체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헷갈려. 나도 가끔가다. 왜?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강도하러 들어갔다 여자 발견하고 강간하려다가 실패했으면 강도는 예비고 강간 미수만 된다고 하고, 강간했으면 강도 강간 기수라고 하니 이게 서로 어긋나는 판례지.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 상고심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법령 해석의 통일이야.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주거침입 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폭행협박 시, 이렇게 지방법원 간에 서로 판결이 다를 때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야간 주거침입 강도는 야간 주거침입이다 아니면 폭행협박시다, 둘 중에 하나를 결론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대법원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판례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는 역시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특수강도인데 이미 야간 주거 침입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 침입죄는 따로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준강도, 너무너무 중요한 범죄죠. 준강도가 뭐예요? 절도가 사람 패는 거야. 절도가 사람 패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통 강도는 뭐예요? 폭행, 협박을 하고 반항을 억압하거나 또는 현재 곤란하게 하고 재분이나 이익을 강취하는데, 중강도는 오히려 절취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폭행 협박을 뒤늦게 하는 거거든. 이걸 그래서 사후강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사후강도라고도. 사후에 폭행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준강도라고 하죠. 준강도. 이건 일반적인 강도고, 따라서 준강도는 신분범이죠. 최소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만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람이 폭행 협박하면 그건 그냥 폭행 협박죄지 준강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일종의 진정 신분범이고, 주체 절도범인, 절도범인이라면 단순 절도, 야주 절도, 특수 절도 묻지 않습니다. 적어도 또 두 번째 줄 실행에 착수만 했다면 기수냐 미수냐는 묻지 않아. 다만 절도가 미수면 준강도도 미수로 가지. 절도가 미수면 준강도도 미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 8활의 판례, 준강도죄 주체는 절도범이고 절도죄 객체는 재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집 경영자 갑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 지급을 면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해서 강도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위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을 폭행했다는 범죄 사실로 인정해서 준강도죄를 인정했는데, 원심 인정한 그 준강도 범죄 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는 누구만이 저지를 수 있는데, 절도범만이 저지를 수 있는데, 술 처먹고 술값 내기 싫어가지고 사람 패고 두고 도망간 걸 이걸 준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준강도죄를 인정했다면 이건 뭐 위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죄야? 강도. 무슨 죄? 횡령. 절도 뭘 훔쳐갔나? 돈을, 술값을 안 내는 이익을 취득했을 뿐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절도죄 같은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횡령절도는 있을 수 없고, 재산상 이익에 대한 범죄라면 뭐 공갈, 강도, 배임인데 일단 강도는 안 되고, 왜냐하면 강도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반항을 억압하고 뭐 채무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때리고 도망갔지 뭐 채무 면제를 받은 건 아니거든. 그냥 상해죄만 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폭행죄만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유사한 판례. 뭐 술값이 아니라 택시비 내기 싫어서 택시기사 패고 도망간 놈. 이건 무슨 죄다? 폭행죄다. 준강도가 뭐가 안 된다고. 그냥 폭행이라고. 혹시 이런 경우는 있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술 냄새가 솔솔 나는 거야. 기사님 술 먹었네. 술 안 먹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뭔 소리야. 음주운전한 주제에 돈 받을게요? 음주운전 나 신고할 거야. 그래서 뭐 택시비를 알았어요. 그럼 그냥 가세요. 음주운전 미안하니까. 요건 뭐야? 요건 공갈이 될 수는 있어. 택시기사가 뭘 했으니까 택시비 안 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협박을 가서 허락을 받았다면 이게 공갈죄가 될 수는 있는데,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패고 도망갔다면 이건 그냥 폭행만 될 뿐입니다. 강도 절도는 절대 안 되고. 그 밑에다가 써놔. 당구장 표시해 놓고 뭐 택시비를 면탈하려고 택시기사 택시비 면탈 택시비 안 내려고 기사 폭행 후 도주. 저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안 나오면 이건 큰일이지. 이거 똑같아. 그냥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폭행죄. 여기 판례는 이제 상해죄만 되고 상해까지 가했으니까 이건 상해죄. 택시기사 이 사건은 폭행죄. 폭행죄. 만약 얘도 상해를 가했다면 뭐 얘도 그냥 상해죄가 됐겠지. 얘는 폭행만 가했으니까 폭행죄. 책에 있는 판례는 상해를 가했으니까 상해죄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판례 있습니다. 술값을 내라고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을 죽이고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털어가지고 튑니다. 이건 뭐야? 준강도. 이건 강도살인. 강도살인.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뽑아갔으니까 이거 술값 내기 싫어가지고 죽이고 도망간 겁니다. 이건 강도살인 인정돼서 강도살인. 따라서 이 판례도 만일 뭐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고 도주했다면 강도상해가 될 수 있지. 강도상해가 될 수 있죠. 준강도죄는 안 되고 강도상해가 될 수는 있죠. 갑이 A 술집에서 술을 먹고 A를 살해하고 술값 내기 싫어서 살해하고 도주한 경우 이건 강도살인이 인정됐어요. 일종의 이제 채무자고 채권자인데 알다시피 설사 A한테 상속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와서 술 처먹고 도망간 놈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나? 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강도살인이 인정된 거야. 따라서 요 판례도 뭐 절도죄가 되거나 상해죄가 되거나 강도상해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준강도죄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거고 이때 폭행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했는가는 묻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에 판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추격해온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거 당연히 준강도고, 그러나 이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해서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를 이걸 준강도의 폭행 협박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뿌리친 거지. 3번 유명한 소뚜껑 사건입니다. A가 자기 집에 도둑이 든 걸 알고 몽둥이로 B를 이미 한번 때렸어. 그래서 요 갈비뼈가 이미 2개인가 3개가 골절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A가 B의 머리를 향해서 몽둥이를 내리치니까 B가 조금 아까 그 몽둥이에 맞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이 몽둥이를 머리에 맞으면 뭐 죽을 것 같아서 엉겹결에 옆에 있는 소뚜껑을 들어서 내리치는 몽둥이를 막은 거야. 근데 내리치던 A의 손에 요 소뚜껑 끝이 부딪히는 바람에 약간 상처를 입힙니다. 특히 가마솥 소뚜껑 같은 경우에는 뭐 칼날처럼 여기가 좀 날이 섰거든. 그래서 요 팔목 근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어요. 자, 이 절도범 B가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뚜껑으로 막아내다가 상처를 A한테 입혔는데 혹시 B가 A를 소뚜껑으로 후려쳐가지고 다치게 했다면 이건 준강도가 돼. 준강도가 뭐까지? 상해까지 입혔다면 이건 뭐 강도 상해가 되는 거죠. 이때 강도 상해 강도는 단순 강도, 준강도, 특수 강도를 가리지 않으니까 011 강도 상해가 되겠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소뚜껑으로 A를 때린 게 아니라 A가 때리는 위협을 막아낼 목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A 손에 입힌 상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걸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절도죄와 상해죄가 되거나 아니면 과실치상이 되거나 이 정도가 되지 준강도죄는 안 됩니다. 한편 이 당연히 폭행 협박의 시기와 장소는 근접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지 않았다면 이건 준강도 아닙니다. 따라서 세 번째 판례부터 봅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 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한테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이 폭행은 준강도죄의 폭행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어떤 놈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가방 보따리를 들고. 맨 처음에는 뭐 좀 의심했겠지. 아니면 이놈의 예편네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뭐를 한 거야 뭐야. 그래서 도둑인 걸 알아서 벌써 여기서 잡았지. 저놈 뭐 누구야. 이거 뭐야. 마누라가 바람을 피는 거야. 저 도둑놈이야 뭐야. 그리고 갑이 살금살금 A를 뒤쫓아 간 거지. 약 200m가량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걸 갑이 붙잡은 거야. 당신 잠깐. 조금 아까 나 우리 집에서 당신 나오는 거 봤어. 얘가 당신 누군데 뭐 당신 집에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A를 끌고 집으로 온 다음 조금 아까 우리 여기서 나왔지. A가 아니라는데도 나오는 거 내가 봤거든. 그리고 너 그 보따리에 있는 물건 좀 꺼내놔봐. 암만 해도 수상하니까. 이때 A가 왜 남의 보따리를 꺼내놓으라고 지랄을 하는 거야 하면서 갑을 패버린 거야. 자, 요거 준강도죄에 폭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간도 20분이나 흘렀고 정류장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폭행을 가했다면 이건 절도와 시간적 장소적 연결성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죄야 그럼? 절도와 폭행죄의 실경이 절도와 폭행죄의 실경이 될 뿐입니다. 한편 아무리 멀어도 1번 절도 범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로의 이탈도 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해서 체포될 가망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격을 당해서 체포되려 하자 구타를 했다면 이건 준강도죄 성립되고 이때 심지어는 1번 판례 끝에다가 추가로 해놓으세요. 무려 1.6km를 추격한 경우도 요거 준강도 인정했어요. 단순히 거리상으로 보면 뭐 200m도 안 됐는데 1.6km면 이건 200m에 8배나 되는데도 뭐 준강도를 인정한 것은 뭐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야.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준강도가 인정됐어요. 2번도 마찬가지죠. 야간 주거침입절도 실행에 착수한 자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그 장소가 범행 현장으로부터 200m가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준강도로 봐야 된다. 바로 위에 얼마? 1.6km도 준강도인데 200m쯤이야 뭐 잽도 안 되지. 3. 폭행 협박의 상대방. 이건 꼭 절도죄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 집에 절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B를 폭행하는 것도 준강도지만 도망가다가 동네 사람이 막으려고 하니까 A가 C를 폭행한 것도 요것도 준강도야. 요것도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앞에서 투캅스 경찰을 폭행해도 뭐가 되는 거야? 준강도 되는 거야. 꼭 절도 피해자만 준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절도,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팼으면 피해자를 팼건 동네 사람을 팼건 경찰을 팼건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을 폭행하면 절도가 경찰을 폭행함으로써 바로 요 하나의 폭행이 절도가 폭행을 했으니 이게 준강도도 되고 바로 공무원인 경찰을 폭행했으니 공무집행 방해죄도 되는 거지.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왜? 그 하나가 뭐야? 셋 중에서 폭행이
준강도의 폭행에도 걸쳐 있고 공직방해 폭행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상경이 된 거야. 부분적 동일성. 부분적 동일성. 한편 기수미수는 옛날에는 그랬어.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미수도 가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도 뭐 10년이 지났지만 2004년도 11월 8일 날 다음 페이지의 판례 맨 끝부분 준강도죄 기수 여부는 163쪽 맨 위의 판례 7번째 줄 준강도의 기수 여부는 폭행 협박이 아닌 절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로 바뀐 거고 시험에 당연히 나왔지. 벌써 두어 번 나왔습니다. 이런 더군다나 전원합의체 판례야. 전원합의체 판례. 그다음 주관적 구속 요건 강도 즉 폭행 협박과 재물 강치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강치에 대한 고의 있어야 되고 불법 영득 의사나 이득 의사 있어야 됩니다. 또 재물 탈환한 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A가 B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하려고 소위 여기저기를 다 뒤지고 있는데 쓸만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야. 돈도 없고 보석류도 없고. 근데 B 자식은 술을 처먹었는지 어쩐지 절도범인이 벌써 몇십 분째 그걸 뒤지고 가지고 훔칠 물건을 뒤지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콜콜거리면서 코를 골고 자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훔칠 물건은 없고 계속 코를 골면서 자니까 아이고 이 미친 새끼 좀 쓸만한 물건 좀 갖고 살아라 이 자식 하면서 발로 밟고 때린 거야. 얘가 나와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막 때려가지고 갑자기 깼습니다. 그러더니 쓸만한 물건 좀 놓고 살라고 훈계조로 때렸습니다. 자, 이때 A가 B를 때린 건 뭐야? 준강도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야 돼. 체포면탈. 그다음 재물탈환 한 거. 재물탈환의 한 거. 뺏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죄적인멸. 증거인멸. 죄적인멸. 등의 목적으로 때려야 준강도지 짜증나서 때린 거는 이건 세 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와 절도 미수겠지. 훔칠 게 없었으니까 절도 미수와 폭행죄 경합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패야 준강도지 그러한 목적 없이 패했다면 그냥 절도죄와 폭행죄가 될 뿐입니다. 한편 바로 아래 판례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시기 수법 절도 시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졌다면 쉬운 말로 A 요놈이 오토바이를 앞에서 운전하고 B가 뒤에서 있고 지나가는 감녀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A는 운전하고 뒤에 있는 B가 감녀의 오토바이를 손가방을 날치기 해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날치기에 깔끔하게 성공을 했다면 무슨 죄야? 그냥 절도는 아니지. 합동절도로서 특수절도인데 이 여자가 갑자기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면서 이걸 손을 확 잡아 끄니까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팔목이 부러진 거야. 팔목. 자, 요거 준강도 치상죄. 강도 치상죄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강도라는 건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가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강도 안 되고 또 준강도도 아니야. 왜? 절도를 하려고 그냥 날치기를 한 것이지 체포면탈이나 재물탈환한 거
죄적인멸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 이건 뭐야 그럼? 특수절도죄와 과실치상죄. 특수절도와 과실치상죄의 무슨 경합? 상경이겠죠. 낚아채 하는 하나의 행위로 특수절도도 저질렀고 과실치상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에서 날치기를 했는데 감녀가 이걸 안 뺏겼어. 꽉 잡고 이걸 안 뺏긴 거야. 그러니까 A는 앞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B는 이걸 낚아챘는데 감녀가 이 줄을 놓치지 않고 매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5m인가 50m를 끌고 가가지고 이 감녀의 무릎팍에 전치 2주의 무릎팍 부상을 입힙니다. 자, A, B 무슨 죄야? 이건 강도치상이야. 준강도치상. 바로 뭐 감녀가 매달리는 걸 이걸 뭐 재물탈환 항거의 목적으로 5m 이상을 질질질질 끌고 갔다면 이건 뭐 폭행인 거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혔다면 이건 강도치상죄 성립됩니다. 판례 있어? 둘 다 판례 있어. 둘 다 판례 있어. 두 번째 나오네 여기.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뭐 강도치상죄, 정확하게는 준강도치상죄 인정되죠.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절도죄 공동정범 중 1인이 본죄를 범해서 다른 공모자에게도 뭐 본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문제죠. 이거 폭행 협박이 공동실행의 의사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고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준강도죄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 요 두 개의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이건 이미 공동정범 볼 때 한번 봤어. A와 B가 갑집에서 절도를 하다가 그중 한 놈이 갑한테 폭행이나 상해 또는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를 가한 경우 B야 폭행을 가했으면 준강도, 상해를 가했으면 준강도 상해나 준강도 치상이 되겠죠. A는 이때 A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갑한테 발각된 뒤 발각 후에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A도 요 준강도치상죄 공동정범 성립되는 거고 발각되기 전에 떠났다면 공동정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공범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나오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여긴 줄은 안 쳐놨는데 빨간 줄 거놓으세요. 발각이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이거 당연히 요 직접 때린 놈도 강도상해지만 나머지 공범자도 다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됩니다. 2번도 특수절도 범인들이 뭐라고?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그중 한 놈이 팼다면 역시 뭐 둘 다 강도상해죄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강도죄 공동정범을 부정한 판례. 유명한 담배가게 개구멍 사건이죠. 두 놈이 담배가게를 털기로 한 뒤 B가 들어가서 훔치는 동안 갑의 기침 소리를 들었던 A가 망을 보다가 기침 소리를 듣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 걸 알고 혼자서 도주합니다. 그 뒤 이 담배가게 그 개구멍으로 B가 다시 얘도 이제 나중에 눈치채고 기침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몰래 도망 나오려다가 이제 마음이 급했지. 개구멍 나오다가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갑한테 발각되자 B가 갑한테 폭행을 가해서 상처를 입혔다면 이건 뭐 B는 준강도 상해가 되는 거고 발각되기 전에 떠난 A는 뭐 발각되기 전에 떠났으니까 이건 뭐 특수절도만 되는 겁니다. 특수절도만 되는 거야. 둘이 합동절도,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한편 2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피해자가 갑과 을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을 쫓아가가지고 패버린 경우, 그 한 놈이 패버린 경우는 이건 뭐 나머지 한 놈은 뭐 이미 갈라섰는데 뭐 그래서 A, B가 갑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이제 각길로 갔는데 각자 길로 갔는데 갑이 을병정과 함께 뭐 이 A를 쫓아간 거야. 그래서 A를 붙잡았는데 A가 폭행을 가해서 상해까지 입혔다면 뭐 얘는 강도상해가 돼도 얘는 강도상해 안 되죠. 그냥 절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된 뒤에 도망가다 그랬느냐, 발각되기 전에 도망갔느냐, 이걸로 좌우되는 겁니다. 죄수와 처벌, 준강도죄와 절도죄는 법조 경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강도죄가 성립되는 한 절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강도나 특수강도가 본죄를 범한 때는 그냥 강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되는 거고 3. 다음 페이지에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한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서 그중 한 명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자 봅시다. 이때 A가 갑을 병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패다가 정한테 2주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뭐 준강도 3개와 강도 상해가 하나인데 뭐 강도 상해 안에 이미 준강도는 다 들어갔고 이거 접속범입니다. 이건 뭐 그냥 준강도 상해죄 이거 하나만 성립되는 거예요. 한편 본죄를 범한 때는 강도죄 예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때 단순 강도라면 준강도에 단순 준강도라면 강도죄형에 따라 특수 강도의 준강도면 특수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도 범인이 단순 절도를 하다가 폭행 협박을 할 때 옆에 있는 과도를 들고 폭행 협박을 했다 뭐 준강도인데 뭐 무슨 형으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특수강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칼을 들고 절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린 뒤 맨손으로 폭행을 가하고 맨손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뭐 이거는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을 할 때 과도를 들었으면 특수 강도의 중강도가 되는 거고 폭행 협박을 할 때 맨손으로 했다면 그냥 단순 강도의 중강도가 되는 거야. 절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을 할 때 무기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판례 나오죠. 절도 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뭐 특수 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겁니다. 인질 강도를 보기 전에 이제 준강도가 성립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죄수 관계를 점심 먹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죄책과 죄수를 이제 다 살펴봐야 됩니다. 준강도죄 완성이야. 점심 먹으면서 준강도죄 머릿속에다 잘 복습을 해오세요. 그래야 점심 먹고 이 하나에 하나씩 사례 4가지 경우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점심 먹고 봅시다.